안녕하세요. 드라마 읽어드리는 채널 리뉴얼입니다. 이번 주 1,000원짜리 변호사 가장 핫한 장면은 8회에 나왔던 비 오는 날 밤 길거리에 나란히 누워있던 천지훈과 이주영의 씬이었죠. 이청아 배우와 빗물, 그리고 로맨스는 항상 성공적이네요. 많은 사람들에게 이청아라는 이름을 알리게 됐던 작품, 늑대의 유혹에서 비 오는 날 우산 씬도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람들 뇌리에 선명하게 박혀 있으니까요. 사랑한다면 이들처럼 조만간 길거리에 누워서 커플 인증샷 유행하는 거 아니에요? 이번 주엔 이주영과의 러브스토리와 더불어 천지훈의 과거가 다 밝혀졌는데요. 그동안 뿌려온 떡밥을 단 8회 만에 다 회수하는 웰메이드 드라마. 역시 남국민 배우 작품 고르는 안목은 넘사벽이네요. 김윤섭 총리 내정자의 혼외자이자 정의감 넘치는 변호사 이주영의 약혼자 천지훈. 천지훈이 비자금 사건을 조사하던 중에 아끼던 두 사람을 모두 잃게 됐는데요. 비자금 장부를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는 검찰에서 천지훈에게 조사를 받고 나오다가 죽게 됩니다. 아버지의 죽음 직후 아버지 폰으로 걸려온 전화 한 통 때문에 천지훈은 단순 자살이 아니라 분명 그 뒤에 누군가 있다고 믿고 2년 동안 사건을 파헤치고 있었습니다. 그러나 상부의 외압으로 인해 사건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. 그런 천지훈에게 이주영은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라는 말을 했고, 이에 천지훈은 훌훌 털고 새 출발을 하기로 결심한 듯 이주영에게 청혼까지 했었는데요. 얼마 후 법무법인 베개의 마지막 짐을 정리하고자 들렀던 이주영은 한 남자와 부딪히게 되는데, 이때 그들의 서류 봉투가 바뀌게 됐죠. 그렇게 비자금 관련 대외비 서류를 우연히 가지게 된 이주영은 천지훈을 만나러 가던 중 지하철에서 의문의 사내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. 이주영의 죽음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가슴 아픈 대목이었죠. 이주영의 시신을 확인하고 그녀의 피 묻은 손에 끼워져 있던 반지를 천지훈은 본인 새끼손가락에 끼고 나왔는데요. 천지훈이 이주영에게 프로포즈했던 반지를 끼고 있는 것 또한 단지 패션이 아니라 이주영에 대한 그리움을 담았다는 디테일 설정까지 정말 소름 돋았어요. 여자 반지니까 사이즈가 맞지 않아서 새끼손가락에 꼈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하니 이주영의 죽음, 그 억울함을 반드시 밝혀주겠다는 천지훈 자신만의 약속을 뜻하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. 반지를 낀 채 이주영 사무실에 도착한 천지훈은 드디어 사무장과 만나게 됐는데, 이때 천지훈은 눈물을 가리기 위해 선글라스를 쓰죠. 사무장과의 만남 후 이주영의 뜻을 이어받겠다는 천지훈의 마음이 더욱 확실해진 것 같았어요. 이주영이 사무실 오픈 전 사건 의뢰가 들어왔다며 천지훈에게 해맑게 자랑을 했었잖아요. 그래서 그녀의 꿈을 대신 이루어주기로 결심한 천지훈은 그렇게 수임료 1,000원을 받고 일하는 변호사가 되기로 한 거죠. 사무장이 이런 사정을 다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3회 초반 100마리가 왜 1,000원만 받고 일을 하냐고 물었을 때 자기 때문이라고 답해주기도 했죠. 또한 이주영은 죽기 전 천지훈에게 당신은 본디 따뜻한 사람이니 타인에게 먼저 다가가는 법을 알려주겠다고도 했습니다. 선글라스로 자신의 슬픔을 모두 감춘 천지훈은 이주영의 바램대로 아직 미숙하지만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듯 하죠. 그러나 선글라스를 벗은 채 자신의 집에 있던 천지훈의 모습은 현 시점 주접 변호사와는 달리 검사 시절 슬픔에 잠긴 모습과 닮아 있었는데요. 거실 큰 유리창에 사건 정리를 해놓고 아버지와 이주영의 죽음을 끝까지 파헤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. 8회 후반부 이주영을 죽인 사람이 자수를 하고 검찰에 잡혀 들어왔어요. 분명 사건 현장에서 범인이 자신과 마주쳤음에도 불구하고 자수한 남자는 천지훈을 알아보지 못했죠. 천지훈은 이때 이주영의 사건도 아버지의 죽음과 같이 그 배우가 따로 있다는 걸 알아차리게 된 거죠. 단 6회를 남겨둔 1,000원짜리 변호사 1막은 이렇게 끝이 났고, 이제 남은 2막 동안 변호사 천지훈이 아버지와 이주영 사건의 진범을 밝혀내게 될 텐데요. 다음 주 9회 예고편에선 다시 코믹 그 자체 천지훈의 모습이 보여졌습니다. 아무래도 이번 주 무거웠던 분위기를 다시 반전시키기 위해 코믹에 엄청나게 힘을 실었을 것 같죠. 그렇다면 11회쯤 천지훈이 새롭게 맡게 된 사건에서 천지훈의 복수를 완성할 수 있는 사건의 단서가 나오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. 그리고 마지막 13, 14회에서 그 진범이 밝혀지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겠죠. 이번 주 이주영이 지하철에서 검은 장갑을 낀 남자를 본 순간 자신에게 닥칠 위험을 직감했었죠. 법무법인 백의 에이스인 이주영이라면 머리가 엄청 좋을 텐데 그 상황에서 가만히 당하고 있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.
지하철에서 빠져나가던 진범의 한 손은 비어 있었고 다른 한 손은 천지훈에게 가려져 보여주지 않았지만 왠지 진범의 양손 다 빈손이었을 것 같아요. 또한 천지훈이 마주한 죽기 직전의 이주영도 빈손이었는데요. 혹시 천지훈에게 자료를 건네주지 못할 상황임을 인지한 이주영은 지하철 의자에 앉아있던 옆 사람에게 은밀하게 서류 봉투를 넘기고 서울지검 천지훈 검사에게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했던 건 아닐까요? 7회에서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서류 파일에 이어폰을 숨겨들어와 아버지에게 바깥 상황을 다 들려준 천지훈의 편법 또한 누구도 예상치 못한 전개였던 것처럼 이주영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서류를 지켜낸 건 아닐까 싶네요. 자, 그럼 이쯤에서 이 대박 사건을 짠 큰 손이 누구일지 추측을 해보도록 할게요. 최종 빌런이 누구일지 추측하기엔 아직까지 단서가 너무 없는 상태이긴 한데요. 천지훈 아버지의 죽음 후 전화 목소리와 이주영이 바꿔 들고 간 서류를 찾아오라고 지시하는 전화 속 목소리는 똑같았죠. 이 목소리의 남자는 법무법인 백을 드나들고 있었고요. 배경이 백이다 보니 최종 빌런은 백의 대표일 거라는 의견들도 많았는데요. 만약 백 대표가 비자금 사건의 배우였다면 천지훈에게 100마리를 15로 보내지는 않았을 거예요. 오히려 백 대표보다는 서민혁 검사의 아버지인 서영준 변호사가 최종 흑막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죠. 서영준은 법무법인 백을 백앤서로 바꿔보겠다는 야망을 가진 인물로 백 대표 이후 백을 이끌어갈 사람은 바로 자신이라는 욕심이 있다고 하죠. 2회에서 서민혁이 미국 연수에서 돌아왔을 때 백을 손에 넣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 100마리와 결혼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4회에서는 김화백 살인사건 김민재의 변호를 포기하면서 서민혁에게 이번 사건은 무조건 검사가 이기는 게임이니 이 사건 배당을 받아내라고 하죠. 검사로서 실력을 인정받아 백 대표의 눈에 들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하면서요. 이렇게 지금까지 보여진 서영준의 모습은 탐욕 가득한 기회주의자인데요. 하지만 총리 내정자의 죽음을 쥐고 흔들 만큼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면 백앤서를 꿈꾸며 백 대표 밑에서 일을 하고 있을 리는 없겠죠. 그러니 서영준도 이번 사건의 실체와 연결고리 정도는 될 수 있어도 최종 빌런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. 법무법인 백에 드나드는 누군가가 이주영을 사지로 몰아넣으려 했던 상황은 확실해진 이상 백 대표도 서영준도 아닌 제3의 인물이 검은 흑막과 연계되어 있을 것 같아요. 반전 없는 드라마는 매력 없잖아요. 개그감 넘치던 1000원짜리 변호사가 이번 주 다소 무거운 분위기로 흘러가자 드라마가 재미없어졌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. 하지만 저는 오히려 개그로 시작했지만 천지훈의 과거를 진지하게 풀어낸 이번 주 7, 8회 덕분에 드라마의 완성도가 더욱 높아졌다고 느꼈습니다. 코믹하게만 풀어냈다면 그의 아픔이 이렇게 고스란히 전달되기는 힘들었을 테니까요. 다음 주 더욱더 코믹한 모습으로 단단해져 돌아올 천지훈의 모습은 토요일인 23일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시청, 구독, 좋아요 감사합니다.